9월 18일 같은 날 중견 배우 변희봉과 노영국이 세상을 떠났다는 기보가 전해졌습니다. 두 중년 배우가 같은 날 떠나 슬픔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영국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그리고 변희봉은 꽤 오랜 시간 투병을 이어오다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변희봉은 오랫동안 모습을 비추지 않아 별세했다는 소문이 이미 돌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투병하던 암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대중들의 응원을 받았지만 결국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 영화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6년이나 절에 가서 공을 들인 뒤에야 막내 아들인 변희봉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법조인이 됐으면 했고 하다못해 농사짓기를 바랐지만 그의 꿈은 부모님과 전혀 달랐습니다. 변희봉은 조선대학교 법학과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친척이 운영하는 서울에 있는 제약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숙직실에서 지내며 매일 라디오 연속극을 들었는데 무척 재미있었고 신선한 충격과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그는 우연치 않게 발견한 성우 양성학원을 통해 성우의 세계에 먼저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사투리로 인해 혹평을 들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험이나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성우 시험을 보게 되는데 덜컥 합격하게 되고 1965년 MBC 성우 공채 2기로 입사하게 됩니다. 사투리가 계속 남아있어서 고생하던 그를 지켜보았던 라디오 국장이 그를 연극에 출연시켰고 덕분에 연기와 발성 공부를 하면서 극단 산하를 통해 연극 배우로 전향하게 됩니다. 연극에 출연하다 보니 방송국에서 조연 단역을 시켜주어 그는 다시 한번 탤런트로 전향했습니다. 수사반장에서 온갖 자법 역을 맡다가 집이라는 드라마에서 최불암 옆집에 사는 복덕방 영감을 하며 연출자의 눈에 띄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잘 나가는 배우 몇 명 빼고는 돈을 제대로 벌 수 없었던 연예계 흐름 탓에 그는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집안의 반대도 강경했습니다. 아들이 법조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했던 아버지는 그가 고향에 내려가면 서울로 못 가게 하려고 혁대로 그를 치고 문을 밖에서 잠그기까지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형은 대학을 잘 갔지만 막내 아들인 그는 고향에서 집안 농사 관리하기를 아버지는 바랐던 것입니다. 배역도 안 들어오고 생활이 고단해 2년이나 고향에 내려가 있다가 그는 1979년 드라마 안국동 아씨에서 점쟁이 역을 맡았고 이승만 전 대통령 목소리를 흉내내는 연기를 선보였는데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이후 이완용의 인력거꾼 역할을 하다가 이완용 역할을 하게 됐고 흥선대원군의 머슴 연기를 하다가 흥선대원군 역할을 맡게 됩니다. 1980년대 변희봉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역할은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 편에 나온 유자광이었습니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라는 대사가 유행어가 되자 그는 감기약 광고까지 찍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그는 서울 가현동에 마음에 드는 집도 하나 장만할 정도로 살림이 피기 시작했지만 다른 배우들처럼 돈을 벌진 못했습니다.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노래 한 곡씩만 불러도 한 달이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주위에서 권했지만 그는 결사코 업소 출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도 거절하다 보니 이후에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당시 이선희, 홍민 등 잘 나가던 연예인들과 미국 공연을 갔을 때도 술집에선 공연을 안 한다는 게 그의 조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마지막 공연 장소가 술집이라는 것을 알아챈 그는 공연을 하지 않고 바로 귀국했을 정도로 자신의 철칙에 대해 확고했습니다. 그는 생활고를 겪던 중에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맞선을 보다 지금의 아내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IMF 사태가 닥친 1990년대 후반 그는 방송사 PD에게 출연료를 깎자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나이 많은 배우부터 출연료를 덜 받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원래 출연료를 많이 받는 편이 아니었던 변희봉은 PD에게 당신이 언제 내 사례를 준 적 있냐? 왜 당신이 그런 얘기를 꺼내냐라고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내에게는 나는 힘을 잃었다라고 말한 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합니다. 이후 배역이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활고까지 겪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봉준호라는 한신인 영화감독의 조연출에게 전화가 몇 번씩 왔습니다. 바로 영화 출연 제의였습니다. 사실 그는 80년대 TV를 주로 출연할 때부터 영화를 한번 해봐야지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80년대에 영화를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성에 대한 것들, 저속한 코미디가 대세였던 시절이기에
그는 다시 TV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기억만 갖고 영화판을 떠나 살다가 그는 당시 신인 감독이었던 봉준호 감독과 만나게 됩니다. 조연출에게 온 연락을 계속 거절하자 봉준호 감독이 직접 전화했고 그 성화를 못 이겨 만나게 됩니다. 봉 감독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사반장에서 나온 모습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며 쓴 역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변희봉은 결국 플란다스의 개에 출연했고 이 영화는 서울 관객 5만 명을 동원하며 매우 처참한 흥행 성적을 올렸습니다. 처음 시나리오를 읽고 변희봉은 사실 언짢았었습니다.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돌아다니는 개를 잡아먹는 역할이 싫었습니다. 플란다스의 개가 개봉하고서도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봉 감독은 그러나 집요하게 같이 극장 가서 영화를 보자라고 했고 변희봉은 2옥짜리 소주 한 병을 빈속에 마시고 영화를 봤습니다. 이후 변희봉은 봉 감독이 시키면 믿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인연으로 봉 감독과 함께한 두 번째 작품 살인의 추억은 비평과 흥행에서 모두 성공을 거뒀고 세 번째 작품 괴물은 130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여담으로 봉준호 감독이 영화 마더를 연출한다고 하자 변희봉은 자신이 출연할 역할이 있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봉준호가 맡을 만한 배역이 없을 것 같다고 하자 변희봉이 늙은 아줌마랑 늦바람 난 역할이라도 달라고 해서 봉준호 감독도 당황스러워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영화 속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인 노숙자가 등장하여 주인공인 김혜자에게 추근되는 장면도 있었기에 이를 두고 변희봉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영화 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함께한 네 번째 작품 옥자가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라 변희봉은 70이 넘어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당시 변희봉은 70을 훌쩍 넘긴 연세에 처음으로 칸 국제영화제에 방문해 긴장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어제는 전혀 떨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왠지 가슴이 떨리고 불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배우의 흔치 않은 긴장된 모습이 모두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 변희봉은 나는 이런 인터뷰 기회가 별로 없던 사람이라며 그래서 할 말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칸에 오는 것이 배우의 로망이라 생각한다. 정말 영광이다라고 덧붙이며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칸 레드카펫에 올라 벼락 맞은 사람, 70도 기운 고목나무에 꽃이 핀 기분이라는 소감을 전하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변희봉에게 칸 국제영화제 참석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에게 나이를 뛰어넘은 열정과 에너지를 충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가장 내 머릿속에 남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저물었는데 뭔가 미래의 문이 열리는 것 아닌지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힘과 용기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두고 봐주세요. 이 다음에 뭘 또 조금 할지 기대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렵니다. 라고 불타는 연기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봉준호 감독은 배우 변희봉을 고집했을까요? 당시 인터뷰에서 봉준호는 왜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함께하는지 묻는다면 그만큼 광맥이랄까 매장량이 많아서예요. 송강호도 틸다 스윈튼도 그러한데 변희봉도 파도 더 나오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몇 편을 계속했어도 여전히 궁금해요. 더 뭔가 캐내고 싶어서 계속 부탁을 드리게 돼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봉 감독의 찬사를 받은 변희봉은 생전 위대한 배우였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던 그에 대해서 어느 날 은퇴설에 더 나아가 별세설까지 돌았습니다. 이는 작품을 고르는 까다로움과 그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시나리오임에도 이전 작품과 비슷한 캐릭터가 많아 고사했고 그러다 보니 작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의 공백 기간은 다른 배우들에 비해 길었고 또한 그는 2017년 췌장암에 걸려 투병하며 뜻하지 않게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췌장암으로 고 김영애처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이도 있었지만 변희봉은 건강검진으로 췌장암을 조기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17년 미스터 션샤인 캐스팅 요청을 받으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섭외를 받고 내가 건강해야겠다. 쓰일 곳이 있구나란 생각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거기서 암 진단 결과가 나왔죠. 그거 아니었으면 끝났어요. 그렇게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암이 재발하며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희봉과 함께 봉준호 감독의 대표작에 여러 차례 출연했던 송강호는
부고를 듣고 안타깝다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어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문하러 오셨어요. 직접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가끔 연락을 주고받거나 봉준호 감독을 통해 자주 근황을 전해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어떠한 아픔도 없이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